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포함해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의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 인력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기특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에서는 기업의 안전보건 분야에 전문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이 안전보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의무 업무 시행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특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서 각 법에서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특법은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규정해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는 법으로서 창업 및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의무 고용 인력에 대한 규제 완화, 수출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 제3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음 진동관리법, 액화석유가스법 등 업종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인력들에 대한 고용 의무 완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서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산업보건의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등에서 현실적으로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특법 제28조에서는 산업보건의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서 고용 의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안전관리자 의무채용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요. 기특법 제29조 1항과 2항에서는 고압가스관리법상 안전관리자나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상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특법 제30조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를 채용할 경우에는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상의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특법 제31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등이 전기안전법, 고압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는 추가로 채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력 1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특법상의 규정은 각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기타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채용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고 있고, 각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각각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요. 기특법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과 동시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특법 제36조에서는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3개 이하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3개 이내의 사업장에서는 1명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만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는 세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총 300명 이내에 한다는 제한이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특법이 전문 인력의 고용 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제6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건설공사 120억 미만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고시를 보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의무 업무 수행 시간을 연간 최소 585시간 이상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시간은 안전보건관리공단이 실시한 2018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분석보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 비중이 30.4%, 보건관리자의 보건업무 비중이 25.3%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근로시간의 약 30%의 수준인 585시간은 안전보건 전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겸직 시 모든 업종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최소 업무 시간이 585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재해 위험이 특별히 높은 업종은 58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의무 업무 수행 시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고시에는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별도로 정하여 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85시간이 아닌 연 최소 702시간 이상을 업무 수행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하고 있으며 광업 중에서는 석회석 광업, 금속 광업, 쇠석 채취업, 기타 광물 채굴, 채취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판 제조업,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배관 공사용 부속 부품 제조업 등 15개 업종이 이에 해당하고요. 건설업의 경우 건축,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는 재해 위험이 높은 업무로 분류됩니다. 또한 소형화물 운수업, 킥서비스업, 항만운송 부대사업 등 운송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도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겸직 시 연 최소 702시간 이상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100명에서 199명 이내인 사업장의 경우 최소 업무 수행 시간은 연 585시간에서 100시간을 추가하셔야 되며 200명에서 299명 사이인 사업장의 경우 최소 업무 수행 시간에서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기특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보건 전문 인력에 대한 선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